낡고 부서진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지려 할 때 이상하게 손끝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 머리로는 분명 이건 쓰레기라고, 버려야 방이 깨끗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마치 물건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묘한 저항감이 들지. 서랍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초침이 멈춘 지 한참 된 손목시계나 가죽이 다 일어나서 속살이 보이는 지갑 같은 것들 말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공간만 차지하는 짐일 뿐인데 그걸 버리는 행위가 마치 내 삶의 한 조각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 다시 서랍을 닫게 돼.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그저 정리를 못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들처럼 보여. 하지만 이들이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들에게 부서진 물건은 쓸모를 다한 폐기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함께 통과해온 유일한 목격자거든. 남들은 먼지 쌓인 잡동사니를 보며 한심하다고 혀를 차겠지만 그들은 그 먼지 속에서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나 가장 아팠던 기억의 온기를 느껴.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 다시 제자리에 뉘어두는 거야.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을 돌보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는 조금만 흠집이 나도 새 것으로 갈아치워야 유능하다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 이런 속도전 같은 사회에서 부서진 것을 곁에 두는 건 사실 굉장히 처절한 저항이야. 사람도, 약속도, 믿었던 관계도 다 변하고 사라지는데 이 낡은 물건들만큼은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내 곁을 지켜줬거든. 남들은 버리라고 소리치지만 이들에게는 이 부서진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믿음직한 친구인 셈이야. 결국 물건을 비우지 못하는 건 물건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야. 너도 나처럼 여기저기 금이 갔구나. 그래도 괜찮아. 여전히 여기 있어도 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인 거지. 물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쓸모없다고 판정해버린 자신의 일부분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선언인 거야. 그래서 그들의 방은 단순히 어질러진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작은 박물관이 돼. 부서진 물건은 더 이상 내게 요구하는 게 없어.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예뻐져야 한다고 압박하지도 않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곁에 있어줬던 그 공기를 기억해 줄 뿐이야. 그래서 이들은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자신의 역사를 버리는 게 두려운 거야. 그 무거운 침묵과 기억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뒷모습은 그래서 더 애틋하고 단단해 보이기도 해. 그들이 낡고 먼지 쌓인 물건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그 물건들이 사실상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이기 때문이야. 서랍 깊숙한 곳이나 장식장 한편에 자리 잡은 고물들 사이에는 남들은 짐작조차 못할 지독한 절약과 인내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 사회 초년생 시절 남들 다 가는 휴가 한 번 포기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서러운 돈으로 장만했던 첫 번째 노트북이나 카메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거든. 그건 나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생한 증명이자 거친 세상을 향해 내디뎠던 그들만의 첫 번째 승전보였어. 비록 지금은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고철 덩어리라 해도 그걸 버리는 행위는 치열하게 자립하려 애썼던 그 시절의 기특한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인 거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접어두어야 했던 뜨거웠던 청춘의 파편들이 그 물건 속에 박제되어 있기 때문이야. 일상의 분주함과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어느새 무채색의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그들도 가슴 뛰는 야망을 품고 밤을 지사오며 꿈을 설계하던 시절이 있었어. 손때 묻은 낡은 장비나 이제는 쓰지 않는 오래된 도구들은 세상이 그들의 꿈을 앗아갔을지언정 그들이 한때 얼마나 찬란한 열정을 품었는지 기억해주는 유일한 목격자로 남아서 곁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이 소장품들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타오를지도 모르는 열정의 불씨를 고이 간직하는 소중한 사당과도 같아. 무엇보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온기가 배어 있는 물건들이야.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을 위해 몇 달을 고민하다 사오신 부모님의 낡은 시계나 이제는 소식이 끊긴 소중한 인연과 함께 아꼈던 작은 소품들 말이야. 그 물건의 표면을 쓸어내릴 때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은 이미 떠나버린 이들과의 연결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가 돼. 이걸 버리면 정말 그 사람과의 기억조차 연경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거지. 그들에게 낡은 물건은 죽은 시간을 되살려내는 마법 같은 도구이자 그리운 이들과 조용히 재회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해. 결국 이들이 물건을 비우지 못하는 건 그 작은 사물 안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계절과 인연을 다 품고 싶어하는 간절함 때문이야. 피땀 흘려 얻어낸 성취감, 빼앗겨버린 꿈에 대한 미련,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촘충하게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인생의 지층을 이루고 있는 셈이지. 낡고 부서진 것들이 건네는 지독한 위로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지 않고 또 다른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는 거야.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그들이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훈장이니까. 그들이 이 낡은 물건들을 닦고 보살피는 행위는 어쩌면 세상이 이름 붙인 쓸모라는 기준에 대한 조용한 반문일지도 몰라. 효율과 생산성이 지배하는 세상은 작동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실패라고 규정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 비록 멈춰버린 시계나 닳아버린 만년필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머금고 있는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이야. 타인의 눈에는 버려야 할 고물에 불과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고단했던 고비를 함께 넘어온 동반자이자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구원이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아. 이 물건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세상이 빼앗아간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어붙여 한때 전부였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도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야 했던 상실감도 피땀 흘려 일궈낸 성취의 기억도 이 물건들 안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거든. 그들에게 비움이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라는 강요처럼 들릴 때가 많아.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작은 요새 안에서 그 낡은 것들을 지키며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거야.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완벽하고 깨끗한 미래가 아니야. 비록 흠집나고 부서졌을지언정 내가 누구였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과거와 함께 걷는 일이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을 최신식으로 갈아치우라 종용해도 그들은 이 낡은 닷들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어. 무언가를 지독하게 아끼고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은 결코 미련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예의자 책임감이야. 내가 지나온 그 모든 험난한 길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물건들이 소리 없이 증언해 주고 있으니까. 누군가 그들의 소중한 보물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그들은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야. 그 물건들이 들려주는 수천 가지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그들은 오늘도 낡은 상자를 열어 그 안의 온기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어 부서진 조각들을 품에 안고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들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도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어. 그들에게 이 물건들은 단순한 소장품이 아니라 거친 삶의 파도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은 영혼의 증명서인 셈이니까.